가족은 나의 힘. 대한민국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풀어봅니다.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네, 저희 풀하우스가 수요일 밤 11시에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야심한 시각인데 굉장히 살벌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이니만큼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가요계의 다산요정 쉴씨, 아나운서계의 육아의 달인 한상원 아나운서, 네. 연기계의 딸바보 변우민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한 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가정 소통 전문가이시죠? 네. 우리 김대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쉴씨가 참 재밌는 게 원조 요정이잖아요. 그렇죠. 요정에서 결혼하시더니 출산 요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다산 요정으로 변신을 하면서 저희 집에 네. 이제 이유는 이제 지금 5살인데요. 누구 많이 닮았어요? 아 진짜 둘 다 닮았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좋은 점만 닮아줘서 너무 감사하죠. 아, 그래요? 자식들은 다들 천재라고 생각한다고 저희 애기 아빠가 항상 얘기했는데 정말 애가 기억력이 좋아요. 그 플래시카드를 이렇게 놔두잖아요. 30장을 놔두면은 한 번도 틀림없이 맞춰요. 어머! 30장을요? 네, 30장을. 이게 처음에는 12장, 뭐 20장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30장을 애가 다 맞춰요. 진짜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그것만 했습니까? 훌륭하겠어요. 저 딸아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돌 막 지났어요. 와. 이게 이제 심진아 씨 많이 닮았는데? 닮았네. 저건 젖살이고 이건 그냥 살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변호인 씨가 너뚱이 딸이잖아요. 그래요. 이건 또 자랑할 만합니다. 너뚱이 딸. 네, 늦둥이죠. 제 아기는 지금 정확하게 나이가 19개월하고 6일 지나서 아마 지금 23시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제가 아기를 재우고 먹이고 한 네네. 시간을 따져보면 한 200일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아를 거의 같이 하다시피 했죠. 네,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잠들어 있는데 네. 누가 저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이렇게 눈을 딱 떠봤는데 애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그렇게 정말 참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 표정 있죠. 그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에 한 90%는 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같이 드라마를 했을 때 당시에 별명이 변뻥, 변사기, 변기사 뭐 이런 정도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딸 얘기도 어떻게 보면 애가 그냥 우유 줘 하면서 이렇게 장난친 건데 자기가 좀 과다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 근데 아빠의 시각으로 딸을 쳐다보면 또 그런 시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애가 첫 단어, 그러니까 한글로 첫 단어로 한 말이 아빠였어요. 엄마보다도 아빠를 아니요, 먼저. 아니야. 엄마 한 다음에 아빠 했을 거야. 아니 진짜라니까. 에이, 정말 뻥 치고 있는 아빠예요. 거. 김가연 씨, 아빠예요. 웬만하면 프로그램에 저희가 이 11시를 옮겨가지고 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그 뒤에 앉아 계속 뻥이야. 조금 듣기에 그럼요. 거북스러워요. 아빠 때는 사실은 아이하고 친해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아이 육아에 막 끼어가지고 그렇죠. 걔가 귀엽고 이쁘고 이걸 잘 모르거든요. 시간이 잘 안 돼서.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내가 애를 키울 때는 못 키우다가 이제 드디어 손자가 하나 왔어요. 손녀가 하나 왔어요. 그럼 막 미친다고요.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우리 변호민 씨가 딱 그거네요. 할아버지. 약간 과도기적 뭐 단계라고 보던지. 합쳐졌어요. 그 육아라는 것 자체가 네네.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정말 좋다, 정말 기쁘다, 정말 행복하다 이건 것 같아요. 잠깐요. 정말 힘드신 모양입니다. 정신적으로 지금. 아니 그럼 직접 한번 봐야죠 우리가 변우민 씨 딸.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물 마시고 있습니까? 맛있어요? 손잡이다. 맛있어요? 아빠도 한 잔 주세요. 카메라 발견했어요. 카메라 발견했다. 큰일 났다.
다행이다. 매일 저렇게 놀아요. 정말 매일 저렇게 기구도 만들고 이제 말 태워주기. 재밌어요. 예. 말 이쁘다. 우와. 말 태워주는 거 가르쳐주고. 예. 목말을 다. 뭐라고요? 어떻게? 조심. 그래서 우산 씌워주기 가르쳐주고.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아이고 물 봤다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물 좋아하나 봐요. 여기가 물인데 물에는 무조건 들어가려고 그래서. 큰일 났어. 잘 내미는 거 봐.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우 예뻐서. 지금 추워요. 할아버지가 공원에 데려오나 봐. 오늘은 하은이가 팥빙수를 처음 먹는 날입니다. 팥빙수 먹인 날이다. 너무 귀엽다. 네, 맞아요. 주세요. 예, 줄게요. 주세요로 하니까 손을 이렇게 모으네요. 예, 그거 가르쳐줬어요. 아주 예의 바른 학생이에요. 예. 맛있어요, 하은이? 어때요? 좋아요? 이번에는 망고 팥빙수를 줄게요. 망고 팥빙수를 처음으로 한번 줘볼게요. 망고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팥빙수 주세요. 좋아하는 거 보세요. 주세요. 네, 줄게요. 네. 아이고. 본인이 직접 숟가락을 들고 주세요 하세요. 주세요. 대부분 저런 멘트 같은 건 다 엄마들이 하잖아요. 그렇지. 아니, 제가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말씀 아까 대답을 한 번을 안 하네요. 말씀 아까 뽀뽀. 뽀뽀는 싫은가 보네. 뽀뽀 죽었다. 또 불렀어요, 할아버지라고? 아빠를 머슴으로만 아는 거지. 좋은 건 다 엄마 주고. 뽀뽀뽀뽀뽀뽀. 아니 이렇게 뽀뽀를 안 해. 왜 안 해? 딱 몇 시간 정도 저렇게 같이 있어 주시는 거예요? 최고로 있어 본 게 2개월 반 정도 같이 있어 봤고. 어디 안 나가요? 안 쉬고. 그럼 안 나가죠. 아니 그래서 근데 그렇게 오래 같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반응이 있지 않나요? 막 뽀뽀하면 바로 뽀뽀하고. 예리합니다. 근데 카메라 때문에 처음 같이 계신 것 같은데. 처음에 아기들이 14개월에서 16개월 맞아요. 사이에 어떤 거든 입에 대요. 네, 입에 맞아요, 대는 게 맞아요. 심해가지고 그래서 입에다 대지 못하게끔 처음에 그 훈련을 시켰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뽀뽀를 못 받는 거죠. 아빠 입술이 팥빙수보다 못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딸 바보가 있죠? 어이구. 네, 미인이에요. 5살인데 진짜 첫 딸은 아빠를 닮는구나. 큰일 났다 이제. 둘째 아들. 아드님. 아들입니까? 아들이죠. 다행이고. 아니 웬만하면 아들 잘 나온 사진 갖고 오지 자기 잘 나온 사진. 놀라운 건 저게 잘 나온 사진이에요. 지금 뒤에 엎인 거 아들이죠? 네, 지금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14개월 된. 예. 아이는 거의 실신 상태로. 그렇죠. 애들퍼 보이는데. 애가 더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근데 아기들은 매야지만 잘 자더라고요. 저희 아기가. 맞아요. 예. 잠들 때. 그리고 앉아도 한 30분, 1시간 메고 있으면 결국엔 자요. 예. 따님은 몇 살이죠? 딸이 지금 5살이요. 5살. 예돌이 좀 지났어요. 근데 끼가 아주 충만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목이 쉬었는데. 저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예, 저 혼자서 어린이집에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흥이 많은 아이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바람에 승현 씨를 구했다. 자, 승현 씨 말아보세요. 자, 여러분. 5살 때 다 하는 행동들입니다. 원조, 그렇지만 예. 이제 키우는 엄마 아빠들한테는 저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는 없는 거죠. 다 새롭고. 그럼요. 예. 자, 이제 이번에 그 막 아빠 대회를 하는 그래요. 거였어요. 우리 저 덕영 아나운서 등남 축하드리겠습니다. 등남입니다. 아이가 이제 한 몇 달 정도 됐습니까? 몇 달이요? 아이 나온 지 20일 됐습니다. 월드컵 시작할 때 태어났군요, 아이가. 월드컵 개막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도아 아나운서도 뭐 자랑 좀 해주세요. 20일 나온 예, 아이를. 뭐 아니 뭐. 아니 애가 참 밝죠? 저는 자랑할 게 오히려 예. 굉장히 아이가 근엄해요. 차분해요? 그 조리원에 있는데
21년대 조리실 들어갔습니까? 벌써부터 대단하네. 조리원에 신생아실에 있는데 제가 너무 예뻐서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가서 보고 있는데 다 빽빽 울고 다 그러는데 혼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효자네. 납작만두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납작만두. 이러고 혼자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 예. 실제로요? 뒷모습이네. 저는 안아서 먹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눕혀서 먹여도 돼요. 근데 저렇게 하나 터득을 했더라고요. 아, 지금 모유 수유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이를 위해서 지금 내어줄 수 있는 게 이 젖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예, 찍은 거예요. 아, 근데 도경환 아나운서, 장윤정 씨가 모유는 잘 나옵니까? 모유 안 나와서 처음에 고생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 마사지 자주 해줘야 돼요. 그거 짜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전문가에 걸리는데. 잘못하면 안 돼. 야, 이거 11시에 괜찮아요? 11시니까 괜찮죠. 시작은 제가 뚫었어요. 아, 잘했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 시집 안 간 사람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유축기도 쓰고 옆에서 제가 도와줘가지고 지금은 그냥 근근히 먹을 정도로는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박사님, 원래 그 모유수 처음 할 때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정말 어려울 때는 이제 아빠가 해줘야죠. 누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니까. 특히 이제 그 전몸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아주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젖은 차올라 오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딱하게 막 그게 나중에는 골마요 그 안에서. 이런을 뚫어줘야 돼요. 예. 이 손가락 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그럼 말씀드렸을 때 손은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손이 올라가면. 자, 그럼 장현왕 씨도 뭐 사진 같은 거 준비 안 할 리가 없겠죠? 아니요, 사진 먼저 볼까요? 네. 보여주시죠. 네, 우리 지금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을 시켜요. 17개월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강아지가? 강아지 산책을 시켜요. 17개월에. 정말 오해를 했어요. 왜요? 17개월 됐다고 가르치길래 저 강아지가 17개월 된다고. 그리고 노래만 나오면 춤을 춰요. 엉덩이 흔들며 춤을 추고 눈웃음이 정말 포인트예요. 아,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문을 열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봐요. 진짜로. 책을 보고 아니 얘가 나한테 동화책을 읽어줄 정도 17개월인데. 아이고.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딸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동생. 네, 저는 여기 오는 게 나름대로 퇴근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왜냐면 좀 답답하고 하니까 아이가 잘 놀아요. 그리고 좀 욕도 먹고 이러면서 같이 해야지. 너무 집에서 있으면 너무너무 지루해지기 때문에. 저기요, 나름 출산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녹화 도중에도. 그럼요. 편안하게 녹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도 준비돼 있어요. 의료진 항시 대기. 네, 의사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제 손도 있어요. 그건 아니다, 야.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들 욕심내네. 그래요. 저도 자랑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저희 아이는 자랑할 건 아니고 네네. 옹알이가 너무 많아요. 엄마 닮았어. 심지어 옹알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누가 아나운서 딸 아니랄까 봐 폭풍 옹알이 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방송 중에 좀 옹알이를 상가해 주시고. 네네. 옹알이가 되네. 자,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네. 밥 안 먹어도 정말 그렇죠. 배부른 세 분이에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나 저희 프랑스 패밀리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또 걱정을 해드립니다. 네, 본격 오지랖 토크.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자, 먼저. 볼까요? 손흥민 씨, 아내분과 세대 차이. 괜찮아요? 19살 연하라고 들었는데. 정말? 네. 이게 보통 연하가 아니잖아요. 연애 6년, 결혼 생활 4년이니까 지금 10년 됐거든요.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부부 갈등의 요인 중에 나이 차이는 요인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갈등의 요인으로요. 1번이 성격 차이고, 네, 성격 차이죠. 2번이 돈 안 벌어 온다는 거고, 네. 3번이 의식의 차이고, 그렇죠. 4번이 종교, 취미 네네. 이런 건데 나이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는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니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세대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안 해요. 지드래곤이나 뭐 지드래곤이나 뭐 빅뱅. 아니 뭐 삐딱하게라든가 몬스터 뭐 이런 노래들은 다 제가 불러요. 제가 부르고 뭐 전혀 그런 거는 못 해요. 공부했구나. 자, 서로가 저 맞추는 됐어요. 거예요.
제가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리액션이 강해졌다. 네네. 너무너무 굉장히 정말 굉장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굉장히 포장하려고 하는 게 강해졌네. 있죠? 그죠? 아기가 생겨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뭐 말이나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과장된 표현으로 리액션을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그거 거예요. 하고 있잖아. 변했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갖다 줘 그러면 그래. 그런데 지금은 그래. 뭐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돼요. 네. 바람직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뭐라고 그럴지 잘안 들려. 그런 건 아니고요. 잘 들리십니까? 원래 잘 안 들리는 사람 목소리가 진짜 커져요. 정확하시다. 사실 제가 조금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조금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네. 뭐 그러면 하는 거예요. 네. 먼저 그러면서 가고 그걸 가고 아내가 오히려 더 어른스러워지고 여보 어떻게 좀 해요. 그러면 그래. 그리고 이제 제가 가게 되고 제 아내가 유일하게 고마운 말을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당신 나이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이가 들었을 땐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도와줄게. 어머 슬프다. 아니 슬픈 게 아니고 행복이에요. 저희가 이 세상에 오는 날짜는 정해져 있어도 가는 날짜는 안정해져 정해져 있지 있어요. 않아요. 그럼요. 전혀.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장모님과는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변우민 씨가 장모님과 6살 차이가 나십니다. 따님과는 이제 거의 한 48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딸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려워지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거짓말을 좀 하려고요. 어떻게? 사실은 내가 네 할아버지란다. 그래서 조금 안심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애가 어느 정도 이제 정서적으로 이해가 갈 때 사실은 내가 네 아빠란다. 저기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저 변훈 씨 아빠가 누워 있어요. 괜찮아. 도경환 씨가 조언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아버님이랑 36살 차이인데 그래요? 저도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집 애들 많이 놀러 가는데 저는 못 그러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항상 집에 가면 무기력해 있고 어딘가 아프시고 이런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게 저는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왔는데 네, 도봉수 고객님 계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바꿔드렸는데 네, 제가 도봉수입니다 하고 받았는데 옆에서 어머님 딱 뺐더니 네, 저한테 말씀하세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서면서 아이고, 뭐 내는 막 사람도 아니다. 이러고 그냥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있어요. 생물학적 나이는 이건 무시는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교 가기 전에 이미 환갑 지나고 이러니까 좀 치근하게 보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이게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가정에서도 뭐 벽에 쿵쿵 부닥친다든지 수업 한다든지 그 좋은 방법이에요. 계단에 콕 굴러 넘어진다든지 이 아빠는 미리치근하게 앞도 잘 안 보이고 다리에 힘이 없다. 계단 몸소 못 보이고 내려가고. 몸소. 근데 딸이 좀 버릇없게 자라서 아빠가 네. 막 부딪히고 그러면 창피해! 진짜 나 물어보고 싶었어. 우리 이경규 MC를 갖다 굉장히 좋은 MC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야? 손 들어봐. 꽤 많아요. 왜 그러세요? 정말 어떤 때 이거 던지고 싶을 때 하는 거야. 던져요 그럼요. 김 원장님. 전문가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보시기에 이거 뭐 충분히 예. 뭐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어느 부부나 이제 차이가 없는 부부가 없죠. 뭘 좋은 걸 드셨습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유난히. 아니 막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이제 그 막힌 본물 터져 나오듯이 지금 뭐 나오는 건데 세대 차이라는 거를 본인이 사실은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노력하려는 모습 그거에 가장 좋은 거는 소통으로 풀어가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좀 뭐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들 때도 이미 그 어떤 소통으로 그 상대의 어떤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작은 소통의 예 한 가지만, 그러니까 팁 하나만 주세요. 그 대본에 없는 거는 웬만하면 안 보내시는 게 좋은데. 예. 김 원장님한테는요 책이
없는 건 질문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만. 여기 있는 것도 잘라서 반만 물어보세요. 변우미 씨는 정말 아직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보여요. 눈빛이 옛날에 그 눈빛이 아니에요. 약간 너무 나가는 건너방을 안 갔는데 눈은 알겠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변우미 씨 눈빛이 백열등. 그죠? 근데 지금은 호롱불이 가깝죠. 나이 드는 거랑 네. 철이 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나이는 들었지만 철이 아직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와의 세대 차이가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김원우 씨가 도경환 씨를 걱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요. 둘이 선언한다고. 이 장윤정 씨가 추석 때 특집 행사들이 이제 다 잡혀 있대요, 지금. 네네. 미리. 아, 벌써? 예. 또 육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육아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근데 장윤정 씨는 이제 행사의 여왕으로 다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경환 씨가 육아를 좀 맡고 육아를 맡기 위해서는 약간 프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손범수 아나운서, 뭐 신영일 아나운서, 전현무 아나운서 이렇게 나가고 이제 조우종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고 뭐 이렇게.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뭐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뭐 우려들을 해주시는데 항상 뭐 돈이냐 명이냐 이런 걸 따졌을 때 저는 돈보다 명예 쪽이었고 한상원 아나운서가 저보다는 후배지만 형이거든요. 네네. 근데 육아도 선배죠. 육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회식하다 말고 저 지금 유치원 마감 시간이 돼서 아이 좀 집에 데려다 주고 올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회사가 뭐 그런 면에서는 좋구나. 한상원 아나운서 KBS 괜찮습니까? 아기 키우기? 정말 사실 아이 키우기 정말 최고의 직장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제 개인적인 경우를 보자면은 저는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해서 낮에 점심 때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제 개인적인 케이스고 도경환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제 녹화 끝나고 바로 또 생생정보통 이제 월화수목금 가셔야 되죠. 또 토요일 날 이제 가족이 부른다 하셔야 되죠. 남의 스케줄을 너무 깨고 계시고 그 자리를 노리고 계시나요? 그렇죠. 도경환 아나운서에게 어떤 추천하는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육아를 위해서만. 항상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제 동요를 불러주는 게 같이 노래를 불러주고 춤을 추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 잘하나 하고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바꾸자고. 우리 한상원 아나운서 저는 지금 도경환 아나운서를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거의 지금 조우정 아나운서도 지금 김지민 때문에 뜨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도경환 아나운서도 지금 나는 애기 낳아서 또 뜨고 있죠. 지금 조항래 아나운서 지금 팍팍 뜨고 있는데 본인은 저번에 한번 나왔어요. 풀하우스. 그 반응이 와야 되는데 약했어. 근데 한번 오늘 개인기를 한번 준비했다 그러는데 개인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퇴사하신 손범수 선배님. 그래. 파이팅. 네, 가겠습니다. 65세 이상 암보험. 너무 짧아서 도경환 씨가 한번 해봐줘요. 65세 이상 암보험. 자, 잠깐만요. 손범수 씨 성대모사가 아니라 그냥 아나운서 성대모사예요. 아니, 요거 제대로 되는 사람은 프리스는 하셔도 됩니다. 될 때까지. 65세 이상 암보험. 프리스는 하세요. 한상원 씨. 65세 이상 암보험. 한상원 씨는 저기요. KBS 다니시면서 아이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정명퇴직 추천합니다. 도경환 아나운서 황현희 씨 성대모사 한 번만 해주시면 그래요? 진짜 똑같아요. 외모가 닮았어요. 그래, 황현희 씨하고도 외모도 닮았고. 외모. 자, 성대모사 들어갑니다.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야, 도경환 씨, 그걸로 행사 뛸 수 있어요. 딱 두 마디로. 표정도. 초수성가가 아니네. 너무 닮았죠. 도경환 씨는 프리선언한 걸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번에는 슈 씨를 걱정하는 장영란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기 3명 키우면 정말 하루하루 전쟁이래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점점 늙어가죠. 힘들죠. 동안 미모로 좀 유명했거든요, 제가. 근데 많이 늙어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장영란이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제. 애 나오면 진짜 2배가 아니라 10배, 100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진짜 육아 도우미가 한 5명, 6명 되나. 아니, 어떻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아이를 3명을. 그러니까 3명을 케어하고 또 넷째를 낳을 생각을 하나. 전 너무너무 지금. 저희 큰언니가 지금 애를 3명을 낳는데 1, 2년 사이에 정말 퍼싹 늙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동안에는 사실 누가 봐줘야죠.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쌍둥이 둘에 또 아들은 뭐 유치원 간다고 해도 처음에는 저희 엄마가 제가 애 낳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구청에다가 돌보미 서비스 그거를 신청을. 그럼 제도를 활용하세요. 네, 당연히 활용을 해서 복지제도 이용하셨네요. 아이들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그걸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지원자분들은 되게 작고 대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오셨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조금 산속에 있어요. 한번 오시고 그 후에 이제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두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A4 용지에다가 아기 진심으로 사랑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박스 테이프로 밤에 그래서 낮에 붙이긴 좀. 막 붙여가지고 그거를 끈으로 묶어서. 힘들어요. 나 이해해. 네, 저희 엄마랑 이제. 왜 울라 그러세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해서라도 진심으로 구하고 싶었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셋이라는 거 이제 듣고 이제 잘 안 오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엄마가 지리산에 이렇게 사세요. 내가 오죽했으면 거기 국제 결혼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엄마들이 잠깐 이렇게 딸 보러 와요. 제가 오죽하면 우간다에서 오신 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한 4달을 혼자 봤었어요. 혼자 셋을 어떻게? 저희 남편도 이제 해외 가 있고 그동안. 근데도 하나 더 낳겠다. 근데 그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었지만 그 사랑이 더 커지더라고요. 아이가 3명이 있어요. 남편은 왜 직장 때문에 거기 나가 있습니까? 네. 아니면 아이가 3명이니까 잠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넷째는 또 날 생각한다는 그만큼 이제 아이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큰 거죠. 네, 저는 저희 남편한테도 그랬어요. 늦둥이. 저희 엄마도 저를 40살 때 낳았으니까 나도 늦둥이는 갖고 싶다. 예전에 그 SES 한참 활동하실 때 뭐 바다, 노래, 유진, 미모, 슈, 멤버 딱 이렇게. 옛날에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 같은 어른들이 볼 때는. 좋아요 멘트. 다른 분들은 조금 잠잠한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출산 요정, 다산 요정, 육아 요정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기감이 되는 아이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엄마들 사실 자기 꿈 사라진 채 아이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엄마들한테도 사실 꿈이 있거든요. 네네. 그 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해가지고. 저 정말 우리 지금 슈 씨가 정말 건전한 생각,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영단 씨가 혹시 집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정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 답답하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뭡니까? 아이고 얘 좀 봐. 방에 가서 편하게 자지. 언녀야? 응. 예, 있나? 방에 가서 편하게 자. 예. 아이고 참. 아니 어제 뭐 했길래 이렇게 해서 잠 설치고 여기 와서 우선 졸아. 그게 아니라 요즘 애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밤에 하도 울어가지고. 아니 그럼 이렇게 잠을 설쳐갖고 다음날 회사 가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게 말이야. 나 안 그래도 회사 가가지고 맨날 가끔씩 존다고 부장님한테 완전 찍혔거든. 아이고. 나 안 되겠다 진짜. 나 이 사람 오면은 얘기를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그래. 무슨 술을 내든지 해야지 안 되겠다. 여보, 앉아봐. 조용히 해. 지금 오는 거 겨우 재웠단 말이야. 왜? 무슨 얘긴데? 우리
오늘부터 각방 쓰자. 뭐? 얘들아, 울자. 그러더니. 아니 애 울음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잖아.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잠을 편안하게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니 애 운다고 각방 쓰자는 게 이게 말이 돼? 아니 난 다음날 출근하잖아. 출근을. 아니 어차피 애는 자기가 보는 거고. 이보세요. 육아는요 공동 책임이에요. 어쩜 아빠란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해? 얘 좀 봐. 얘가 노냐? 언니가 놀아? 돈 벌어 오잖아. 돈도 체력이 돼야 버는 거야. 어머니,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요 밤에 자다가 애가 갑자기 막 울어요. 그러면 아빠가 애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아빠도 당연히 알아야죠. 애는 뭐 엄마 혼자 키워요. 여보, 낮엔 일하고 밤에 육아하고 내가 무슨 슈퍼맨이야? 그래. 왜? 요즘 TV에 슈퍼맨 아빠들 많이 나오더만? 자기는 왜 못하는데? 자기가 집에서 자꾸 애기만 봐서 내 고충을 모르나 본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아저씨, 밖에서 돈 버는 거보다 집에서 애 보는 게 더 힘들거든요? 여보세요. 나도 작년에 애 키웠어. 어머니. 여보, 내가 다른 데는 많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제발 밤에 잠만 좀 편안하게 자자 좀. 안 돼! 각방 쓰는 거 절대 안 돼! 진짜.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이런 고민, 이런 다툼 꼭 한 번은 해봤을 겁니다. 있죠. 그리고 이게 영아 시절에만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네. 한 6, 7세까지도 같은 방에서 엄마는 자고 아빠는 다른 방에서 방을 쓰고 네네.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한마디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정수 씨의 결정적인 가장 한마디. 고참 엄마죠. 그렇죠. 예. 결정적인 한마디. 살고 보자. 살고 보자. 여름이 씨의 결정적인 한마디. 대신 전제 조건을 달아라. 전제 조건 나왔어요. 네네, 전제 조건. 네, 육아에 늘 지쳐있는 우리 한상원 아나운서의 결정적인 한마디는 사람 좀 살려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실적이다. 오늘도 그냥 들어가 쉬시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슈 씨의 결정적인 한마디. 둘이면 편할 것 같지? 뼈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자, 이번엔요. 도경원 아나운서의 결정적인 한마디는 나쁜 놈아, 혼자 잠이 오냐? 그래요. 지금 뭐 아이가 지금 갓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나올 때예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아직은. 쏘리. 자, 이분은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합니다. 예쁜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태아에 뭘 제일 심하게. 복중 태아가 다 듣고 있어요. 너 한마디 해. 두둥. 어머? 그걸 당신이 결정해? 김재민 씨. 진작 네가 그러자고 말했어야지. 와, 역시 풋풋합니다. 지금 저 조우정 씨가 저 브라질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살이 쏙 빠져. 고생하세요. 제가 브라질에서 만났어요. 그래요? 김지민 씨를 꼭 부탁한다고. 안구. 브라질 음식이 잘 안 맞는데요, 지민 씨. 근데 어떡하죠? 중계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참에 중계 캐스터로 나갔으면 아니요, 그죠? 예능이 적합하지 않고. 자, 저희 프로그램 11시대로 옮겼습니다. 멜로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간에 몰래 손잡고 이런 거 그런 거 카메라가 포착하면은 대박인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가해 주십니다. 그래, 알았어. 이윤석 씨. 각방 쓸래, 각채 쓸래. 최영 씨. 공생공사 절대 안 돼. 그렇죠. 자, 엄기총 교수님의 결정적인 한마디는 옛날에도 그랬다네. 옛날에도 그랬다네. 성신의 말투를 갑자기 썼어요. 자, 대본에 있으니까 준비해 오셨겠죠. 자, 우리 김대현 소장님.
한 번 각방, 영원한 각방. 자, 저는 한상원 아나운서가 가장 그래요. 이 결정적인 한마디의 어떤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정말 이 맨 처음에 사연을 듣고 나서 딱 제 네네. 얘기거든요. 어. 제가 그래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매일 5시 뉴스를 해야 돼서. 뭐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하다 보면은 10시, 11시예요. 한 서너 시간을 자는데 아이랑 같이 자게 되면은 한 시간, 2시간 만에 깨잖아요. 그러면 계속 3-4시간을 자는데 한 3번을 깨는 거예요. 그럼 1시간씩 쪽잠을 자고 회사에 나가서 뉴스를 해야 되는데 한 번은 뉴스를 하는데 눈이 빨간 거예요. 어떻게 다 해결해도. 눈이 새빨개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엔지니어 선배님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눈이 왜 이렇게 빨갛냐. 아픈 거 같다. 술 먹었니? 이러면서. 아이고. 그 직장 생활에까지 지장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봐도 우리 하상은 씨는 피부는 하얗잖아요. 네. 근데 눈은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네, 지금 오늘도 3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 방송을 하고서 지금 집도 왔으니까. 그래요. 예. 자, 대충 끝난 건데 좀 보내드리죠. 여기까지 듣고. 그러면 한상원 아나운서 아기 태어나고 한 번이라도 좀 편하게 잡은 적 있어요? 각방 비슷하게. 출장 갈 때가 있었어요. 부산 방송 집을 전국에 떠나야 되네. 쇼를 맡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 가서 거기 선배네 집에서 자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꿀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사람한테 각방을 쓰자고 결국엔 얘기를 했어요. 한 5개월 정도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엄청 서운해하는 거예요. 서운해하시죠. 부부는 당연히 같은 곳에서 자야 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각방을 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살아야겠더라고요. 진짜 아까 사람 좀 살려줘라고 얘기했던 게 뭐 직장에서 가서 좀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하니까 육아 피곤해 후유증이 지금 마음이 아파서 침이 나오는데 이 지금 우리 푸나우스에서 나오잖아요, 여실이. 사실 그 저 개인기 같은 거를 준비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3시간도 못 자고 애 보다 보니까 60세 이상 남보장 이거 하나 준비해가지고 결국은 도경환 씨한테 다 뺏겼어요. 그리고 또 육아 때문에 준비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세대는 알 거야. 옛날에 우리는 남편들이 와서 같이 이거 해주는 거 없었어요. 엄마들이 혼자 다 했지, 당연히. 그리고 어디 아빠가 기저귀를 채워주고 이거를 해. 안 해. 우유 먹여달라는 것도 안 해. 우유 먹여달라면 어쩌다 보면 베개에다 넣고 그냥 이렇게 찔러놓고 딴거 책을 보거나 이걸 하지 안 해. 옛날에는 저 아이 태어난 다음에 그다음 만주를 떠납니다. 만주? 만주가요, 만주. 만주 발판으로? 만주 갔다가 개 장사하다가 돌아오면 애가 커가 있어요. 애가 뭐 과거 시험 보고 컸잖아. 자, 우리 시우 씨가 둘이면 편할 것 같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둘이 함께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둘이 사소고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희 남편은 이렇게 잠을 자면은 이렇게 주변 소리 잘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인 걸 수도 있어요. 네. 대단히 놀라운 작전인데. 네, 그래서 오히려 같은 방에서 자가지고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기만 하고 자고 있는 모습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편하게 재워줘요. 굳이 옆에 있는다고 해서 서로 힘들게 그러면 서로 다투기 쉽거든요. 맞아. 슈 씨는 남자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자다가 죽은 경우예요. 355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잘못된 일이 생겼을까를 봤더니 이 중에 60%에 가까운 게 부모랑 같이 자다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 아주 어린 시기의 아이들은 가슴으로만 숨을 쉬어요. 배로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가슴 위에 뭐가 올라가면 숨이 안 쉬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수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 위에 있으면 잘못하면 이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엄마들만 그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엄마들이 가진 그 굉장히 넘치는 감성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지 아빠들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상현 씨. 네. 약간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귀부터 혈색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참 좋은 분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꼭 아내분이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와이프가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내분들은 애기 보는 것도 일이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남편도 일하고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하고 들어와서 또 일을 같이 하자 이건데 그렇게 막 이렇게 되게 피곤하게 뒤치락거리면서 잠들면 다음날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럼 또 일을 못 하고 또 돈 버는데도 지장이 생길 거고 좀 약간 생계를 위해서라도 먼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얘기하면 좀 욕먹을라나? 김민 씨가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네. 저는 결혼을 했고 지금 애가 없잖아요. 근데 남편은 제가 사랑하는 전쟁에서 했던 대사 중에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네. 당신 나가서 일해서 월급 받잖아. 근데 나도 가사도 엄밀히 따지면 노동이야. 하지만 난 돈을 안 받아. 근데 거기다 육아까지 나한테? 말도 안 돼. 그건 여자한테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남편이 숨을 쉬면서 해주세요. 아니, 나는 결혼해. 그래서 막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요. 전쟁이야. 제가 결혼을 해서요. 병을 2가지를 얻었어요.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일밖에 모르는 남편 때문에 제가 건초염을 얻었고요. 최근에 디스크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남편이 이제 와서 이제 우리 빨리 애 가져야지 하는데 전 애 갖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뻔한 거예요. 애 나오면 저는 일도 접어야 되고 오로지 애한테만 매진을 해서 살림이고 뭐고 제가 다 해야 되는데 그 고충을 남편이 알아줄 리 없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안 하는데 애 낳았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아니 근데 이건 단순히 잠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고생하자 이거예요. 잠자는 꼴을 자, 어느 게 자, 자, 봐. 둘 다 고생을 자. 하는 거지. 제가 아까 어설픈 싸우세요. 연기지만 연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내 말씀 말도 맞는 게 아까 건초염 걸렸다 그랬죠. 부인들은 산후조리 잘못하면 저도 산후풍에 걸렸었거든요. 손이 이렇게 겨울만 되면 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를 보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남편이 그냥 아프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예 쓰러져 봐야 돼요. 한 번쯤은. 정말. 아니 근데 애기 낮잠 잘 때 같이 자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낮잠은 자면 잠이 오냐고. 자야지 잠이 오지. 그러니까 애기 낮잠 잘 때 자, 장인아 씨, 장인아 씨. 이거 하셔야죠, 이거. 태교 생각하죠, 태교. 그러면 여쭤볼게요. 아기 잘 때, 낮잠 잘 때나 좀 약간 집에 있으니까 그런 이렇게 시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좀 쉴 수 있지만 남편은 밤새 시달리다가 그 시간에 와, 집안일이야. 진짜. 모든 국민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장영란 씨 따끔하게 충고해 주세요. 야 정신 차려. 애를 나갔어야지. 얼마나 우리가 힘든데 지금. 아니 지민 씨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애가 낮잠 자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유식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청소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나 갑자기 닭살이 막 돋아요. 낮잠 절대 못 자요. 그만해. 저는 우선 일단은 처음은 같이 고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남편이 봐야지 얼마나 고생하고 나중에 정말 저는 솔직히 남편 앞에서 너무 창피해서 가슴도 못 가고 막 저는 옷도 못 갈아입고 막 이러는데 밤에 너무 정신없고 이러고 자는 진짜 이런 걸 다 남편들이 봐야지 정말 우리 부인 너무 고생한다. 더 잘해줘야 되겠다.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걸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각반 써버리면 하나도 못 봐요. 그냥 고생한다. 말 없는 이런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저는 차례니까 이 말에 공감을 하는 게 편하고 안 편하고를 떠나서 같이 고생하는 것도 사실은 가정 내에서 소통이다. 그런 것들을 좀 봐줘야 나중에도 이제 뭔가 좀 대화거리가 되는 거지. 처음에 분리를 해버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고 또 슈 씨한테 한 가지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내가 다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말을 해야 저쪽이 뭔가 힘든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훨씬 좀 더 편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요, 제가 부탁을 하면은 나 이러면 힘들어서 당신이 해줘 하면은 해줘요. 너무 잘해줘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말하기 전에 그냥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막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사연이 안 돼. 그건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아이 놓고 나니까 아이 놓는 순간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90%가 없어진다는 걸 우리는 몰랐어요. 단 10%밖에 안 남더라고요. 근데 10%밖에 안 남는데 해야 될 일은 반대로 200%가 남아있는 거예요. 늘어요. 애 때문에. 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남자가 경험을 해봐라. 전제 조건이에요. 무조건 같이 애를 책임지고 같이 한번 자보는 경험을 3주 이상은 해봐야 돼요. 무조건 해봐야 돼요. 무조건 해보면 3주를 해보니까 멘붕이 오더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각방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네, 네.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고 각방 얘기를 해라. 같이 이렇게 있잖아. 어느 날은 또 계속 울 때가 있어, 애기가. 맞아요. 어디가 아픈지. 힘들어서. 그러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직업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잖아. 뭐 상사랑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예민해서 자는데 애가 계속 울으면은 얘를 안 울게 하려고 막 달래는데 밖에 나가서 그때 당시 몰라 미련해서 그런지 안에서만 계속 애를 안고 달래게 된다고 이제. 그러면 에이씨 이러고서는 일어나고 나간단 말이야 남자가. 그거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 여자는. 알겠습니다. 에이씨 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 이경규 씨 궁금해요, 이경규 씨. 어떻게 하셨는지. 뭐가요? 육아 때. 기억도 안 나시지 뭐. 제 아이 육아 때 유학을 갔습니다. 아예 집을 국가를 떠나셨군요. 부족한 것 같아서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제 선배나 동료들을 보면은 아기를 사랑하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딱 보면 한 3분 너무 이거하죠. 3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네네네. 굉장히 어깨가 갑자기 결리고 막 허리가 막 휘어지고 부러질 것 같고 눈꺼풀이 축축 떨어진대요. 그렇죠.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네.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본인이. 네네, 맞습니다. 근데 아기 때문에 힘이 날 때는 언제냐? 일하다가 문득 지갑에 사진을 한번 보거나 잠깐 통화를 하거나 그렇죠. 아침에 아빠 다녀오세요 뭐 이런 거 했을 때를 상상했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고 힘이 난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힘을 내고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했는데 편집될 수 없잖아요. 한성한 아나운서처럼 제가. 그래서 잠은 좀 자게 해달라. 대신에 낮에나 주말에는 내 도움을 주겠다. 그렇죠. 제 주위에도 보면요. 오죽하면은 돈이 좀 있는 선배는 오피스텔을 하나 몰래 장만해놨어요. 어머. 그래서 끝나면 바로 가지 않고 애가 잘 때까지 미리 거기서 좀 자거나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신풍동 옥탑방의 단칸방에서 사남매를 키웠는데 각방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애기가 큰애가 운다? 한겨울에도 들고 바로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옥상에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첫째 애 달래고 자면 다시 들어오고 둘째 애 울면 또 달래고 들어오고 뭐냐면 아빠는 상처받은 군인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형사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전투를 치르고 들어왔는데 상처받은 병사가 집에서까지 못 쉬면 나가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상 모든 남편을 좀 이렇게 상처받은 군인 취급을 좀 해달라. 야. 네? 불쌍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총 맞고 들어왔는데. 옛날 얘기 제일 싫어 진짜. 착한 사람인 척 하려고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어디까지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데 네. 그렇게 봤을 때 각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왜요? 거예요. 아이에 대한 내 정당한 지분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내가 스님이라면 그걸 이해를 해주겠죠. 각방을 쓰는 걸. 스님은 애를 못 낳아. 정신 수연이 돼 있다면 그렇죠.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싹 트는 이 불만의 씨앗이 언젠간 터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30여 년을 살면서 여자에 관련해서 터득한 유일한 한 가지가 쿨한 척하는 여자는 있어도 쿨한 여자는 없습니다. 이게 저도 장윤정이 쿨할 줄 알았어요. 쿨하지 않나? 쿨해. 육아 앞에는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후의 일들 있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젖을 먹이면 저는 이제 스탠바이를 같이 일어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새벽에요? 유축기를 옮겨다 주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유축기 옮겨다 주고 한번 닦을 수 있게 가제손수건 물에 해서 물론 뭐 얼마 안 했으니까 버티는 거겠지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트림 시키는 것까지 이제 하고 나면 저도 당당하게 아내 앞에서 할 얘기가 생기고. 알겠습니다. 이게 뭐 공통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후환이 좀 두려운 것도 있고 또 이 다음에 아이가 컸을 때 돌아오는 여러 가지 보복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굉장히 그 지분 문제도 있고 아주 복잡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엄 교수님께서는 옛날 그대로가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안채와 바깥채를 쓰는 각채 문화가 조선시대에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그때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아이들은 그
여성 공간, 사랑 공간, 모성 공간에서 크는 게 좋다. 네네. 그래서 안채에다가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사회적 공간, 작업 공간 이런 공간에서 이제 아이들을 훈련하고 이제 이런 것이 그 기본 정신이다. 이게 뭐 남녀를 차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어머니들이 고생스러우시지만은 정말로 좋은 그 아이의 공간은 어머니 공간이다. 이런 게 이미 500년 전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공간을 침범하거나 간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얕은 수를 쓰기보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어머니들께서 조금은 이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공간이고 시간이구나. 아니, 의학적으로 체력은 남성이 더 뛰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 약한 여성이 아이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아이를 보는 거는 체력으로 하지 않죠. 체력으로 하면 철인 3종 경기 하는 사람이 아이를 제일 잘 봐야 되는데 누가 제일 잘 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이를 더 못 봅니다. 아니 이거 아이를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의 입장은 아내가 곤히 아이와 잠들 때 그거를 탁 나는 이래야 되겠으니까 좀 나가서 잘게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아내들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아니 그래서 거죠. 우리가 먼저 얘기 안 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점점 갈수록 지금 각방 쓰면서 네네. 제가 점점 편해지는 거. 왜냐면 배가 나왔기 때문에 전 신랑 앞에서 아직 방구 같은 것도 안 텄거든요. 근데 잘 때 뽕뽕 뛰니까 편한 거야 또. 그리고 혼자 왔다 갔다 자면서 이게 점점 편하니까 신랑이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2번은 항상 신랑이 이제 그 휴일일 때는 같이 자는데 네네. 오늘은 같이 자는 날이 하면 내가 됐다고 이제 편하게 혼자 자라고 점점 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 각방 쓰면 계속 각방 쓸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어떤 울음소리에도 좀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어떤 부정이 쌓여가는 게 아닐까. 자, 여성들 입장을 제가 쭉 들어봤고요. 가장 그 힘든 것은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성인 씨가 제일 힘든 분입니다. 한상훈 씨가 남자의 몸으로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점이었습니까?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아내. 예. 집사람이 이제 아이 좀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짜증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나 녹음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부탁을 할 거면은 좀 곱게 부탁을 하면 나도 기분이 좋잖아. 쌓인 거겠죠. 예, 라고 얘기했더니 왜 부탁하기 전에 먼저 못 나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맞아요. 내가 무슨 답답할 것 같아요.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린이집 날짜 있잖아요. 시간 있잖아요. 알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게 남자들 다루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좀 칭찬 좀 해주면 돼요. 잘하고 있어. 고마워. 지들끼리 크면 되는데 이게 참. 한 5살 정도 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배에서. 다 커서 많이 나와. 5살이니까 중3으로 나와요. 깜깜한 소리 하거든요. 중3으로 나와야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경규 씨의 결정적인 한마디도 들어봐야죠. 이경규 씨의 결정적인 한마디는 사랑채가 그립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알기 아까운 삶의 비법 플러스 패밀리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름하여 가족의 지혜! 네, 오늘 지혜를 나눠주실 패밀리는요. 네네. 의학 전문 기자십니다. 네네. 비뇨기과 전문의시기도 한데요. 양광무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네네. 다양한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과 네네. 병원 이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오늘 검진하고 병원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를 약간은 제 주제 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동료 의사들한테 약간 후폭풍이 좀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또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오 박사님도 의학 박사십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 가보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진찰을 좀 해보더니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면서 피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죠. 피 검사 해보고 별 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초음파를 권합니다. 초음파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CT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CT 검사를 다 했는데 의사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장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다행이긴 한데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원무과에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왠지 억울한 거예요. 돈도 많이 나왔어요. 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다 놓고 무슨 얘기를 억하심정을 좀 털어놓고 싶은데 불신만 쌓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팁, 병원 간판이라는 함정에 속지 마라. 이게 첫 번째인데요. 병원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전문 과목이 있고 진료 과목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내과 전문인데 진료 과목을 보면 소아과, 이비인후과 이런 식으로 여러 과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합법적입니다. 내가 내과를 전공했지만 진료는 볼 수 있는 과목들을 적어놓는 거거든요. 이거는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산부인과인 경우에 간판에 누구누구 산부인과 의원 하고 크게 피부과 클리닉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에 속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흉부외과인 경우에도 흉부외과 다 떼버리고 심지어 성형외과로 개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장을 열던 수술하시던 분이 쌍꺼풀 수술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 비싼 건강검진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내가 검진을 받을 때 왠지 없어 보이잖아요. 기본검진만 하면. 60만 원짜리 기본검진만 받으면 내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싼 검진의 의학적인 효과는 아직까지 입증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검진만 받으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하다. 그러나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해당 질환을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선별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비싼 검진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3번째 팁이 있습니다. 약과 주사를 함께 처방받는 함정에 빠지지 마라입니다. 뭐냐면 대표적인 질환이 감기나 아니면 통증이 있는 만성 관절염 같은 게 있습니다. 약을 다 처방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 한 대 좀 놔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사 우리 좋아하죠. 그렇죠. 주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약을 많이 안 쓰고 환자를 고치는 게 정말 좋은 의사입니다. 약을 너무 선호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본에서 유학할 때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다른 얘기 하지도 않고 주사.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 한국 분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주사. 다른 거예요, 주사. 주사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아까 뭐 감기, 관절염 말씀하셨는데 다 제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절염은 주사까지 맞아야 마음이 편하고 감기는 약에 주사는 기본이고 링거를 2시간 꽂아줘야 내가 병원에 좀 왔구나 하면서 열도 내려가는 것 같고 몸이 가뿐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또 들어보면 링거가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밥 잘 먹고 과일, 채소 먹으면 그게 더 낫다. 아마 좋은 의사분을 만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조언을 해주신 분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면 정말로 링거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감기를 빨리 낫게끔 해주느냐라는 논란은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은 링거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의학적으로 전날 과음했을 때 하나 맞아주면 좋은데. 그거는 과음으로 통해 가지고 약간 탈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수액을 보충해 주는 거고요. 주사는 안 보이는 데를 찌르기 때문에 못 믿겠고 약은 그것도 안 보이는 데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링거는 한 방울 그래 털에 들어갔어. 야 약이 들어가는구나. 몸으로 가지고 느껴지면서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는데. 아니 그것도 혈관 안으로 직접. 그래 바로 들어오니까요.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십시오. 뭐냐면 비싼 검진에는 기본 검진보다 그러니까 검사를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비싼 거면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건강검진의 목적이라는 게 건강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나서 여기에 이상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진료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훨씬 더 저렴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생각하실 때 예. 기본 검진에서는 안 나오던 것이 좀 비싼 검진에는 스크리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걸러질 것이다라고 판단하잖아요. 한번 그 두 가지 검진을 좀 네. 비교를 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혈압이 있고 뭐 당뇨, 에이즈, 일반적인 혈액 검사, 그다음에 간암 표지자, 이렇게 대변 소변 검사, 기본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폐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하고요. 내시경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내시경 기본적으로 하고요. 대장 내시경 들어있고요. 이게 60만 원짜리 하는 기본 검진입니다. 네. 그런데 한번 3배 이상 그 비싼 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색깔이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이 추가된 검사입니다. 이게 혈액 검사로 암을 알 수 있다라는 대장암 표시자, 췌장암 표시자, 위암 표시자 이 검사들을 왜 굳이 할까요? 이 검사만 가지고 암을 확진 지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확진은 대장 내시경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는 위암 내시경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복부 CT, 저선량 흉부 CT, 초음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장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 못 보는 게 있는데 그게 췌장입니다. 근데 췌장인 경우에 만약에 복부 CT에서 암에 문제가 있다, 암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복부 CT 가지고 암 생존율을 낮출 수 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아직 의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저런 CT 검사가 방사선 노출을 심각하게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방사선에 노출이 돼서 암을 키울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되죠. 병원을 갔는데 어머님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처음에 갔더니 폐렴 증상 비슷해서 처음에는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더니 엑스레이를 딱 보더니 좀 더 뭐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다면서 CT를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방사능이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몸에 나쁘지 않아요? 이게 몸에 더 나쁘죠. 나쁜 거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 증상이 있으셨잖아요. 네. 엑스레이 찍고 거기서 좀 더 정밀 검사를 가하자라고 해서 CT까지 찍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로 CT 찍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CT를 찍자고 했던 거죠. 예. CT도요, 머리를 찍을 때랑 폐를 찍을 때랑 배를 찍을 때랑 전신 CT를 찍을 때랑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CT 양은 우리가 1년 동안 허용되는 양보다 높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CT를 매년 가서 찍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찍는 것은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프면 찍어야지. 직장인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네. 그 직장인들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러 가는데 그 가슴 엑스레이를 이렇게 열중샷하고 이거 찍었어요. 찍죠. 찍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가서 다음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죄송한데 그 엑스레이 한 판에 폐가 다 안 들어갔대요. 커서 안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가서 이렇게 찍었어요. 네. 그리고 또 내시경 검사하는데 앞에 갔더니 옆이 아니고 이렇게 또 잘렸다는 거예요. 저 3번 찍었거든요. 네. 1년에 25장 정도는 찍어도 괜찮습니다. 뭐 조금 많이는 한 30, 40장 정도까지도 찍어도 괜찮은 거고요. 지금 한 서너 번 찍은 거 가지고는 그 피폭량이 높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 십이지장염이 만성이라 그 응급실을 단골 손님처럼 가거든요. 예. 그냥 가면 항상 절차는 똑같아요. 근데 가면은 분명히 이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주사를 맞으면 내 위가 편해져서 좀 증상이 가라앉으니까 나는 빨리 주사를 놔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 절차를 또 한다는 거죠. 그 병원에 갔는데. 오바사님, 이 응급실에 가면은 검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죠? 이거 네.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아, 응급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정말 응급하다고 생각해서 왔을 때 응급인 것을 놓치거나 문제가를 그냥 간과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하나지만 혹시 다른 문제가 검사를 있을까 많이 봐. 해서 빨리 확인을 해야죠. 문제가 뭐냐면 내 주치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고요. 내가 늘 가고 가깝고 나를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그 상황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골 의사를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비뇨기과 관련돼서 제가 20일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남자라면 다 하는 수술 있잖아요. 아, 예. 고래 잡는 수술이요? 저는 4학년 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도 그 종이컵에 닿을 때 그 고통만 생각하면 네. 정말 괴롭거든요. 근데 이걸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지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언제 하는지 제가 이 기자 생활하면서 그중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그 포경 수술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바로 태어나자마자 한때는 포경 수술을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고통을 약간 모른다. 뭐 네, 모른다라고 이래서. 했는데 예. 아이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통증을 느낀다라는 주장도 있어가지고 아예 안 하는 걸로 권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났고요. 아이의 이 포경 수술을 엄마가 대부분 결정하거든요. 네. 엄마가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치면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근데 성인이 돼서 종이컵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일주일 동안. 속설이 있는데 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 그게 뭐 그 병균도 많고. 그건 막- 속설입니다. 예, 속설이에요. 아, 속설이에요? 아. 냄새가 나거나 이런 네. 위생적인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자기의 그렇죠. 파트너의 그 의견을 배우자의 들어가지고 의견을 결정을 듣는 하라는 것이. 거죠. 자, 근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 박사님은 네. 오 박사님 생각에는 어때요? 제 생각에는 그 성인이 되기 직전에 아이의 의견을 물어서 이게 사실은 뭐 위생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네네네. 있기 때문에 뭐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저 의학적으로는 이제 선생님들 말씀이 맞으신 것 같고 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아, 진짜요? 나중에 나이를 먹으니까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근데 나이를 30이 넘을 때까지 먹었는데 어떤 그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이다 보니 친구들이 볼 때마다 놀리는 거예요. 이 어린 녀석아 그러면서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너무 한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딱 수술을 하려고 마취를 넣는 순간 그 한이 생각이 나서 제가 선생님 그걸 좀 고래를 이러다가 진짜 재미 들었어요. 이게 의학적인 거하고 의료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당수가 수술을 한 것을 정상으로 여긴다면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아이인데요. 네. 씻을 때 어디까지 씻어야 되나 되게 고민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누칠을 해줬는데 가끔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좀 벗겨서 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씻어야 되는 건지. 네, 그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부러 뒤로 제끼는 거는 권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정도에서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벗겨집니다. 우리 양건모 기자님께 우리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 질병은 말이에요 한 100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챙겨서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프랑스 다음 주에도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